반갑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는 곳 템포 명장입니다. 2, 3, 4 브릿지 조각 영상입니다. 일전에 이거 레진 찍는 영상을 올려놓고는 깎는 걸 안 올려갖고 이번에 올렸어요. 녹음이 좀 늦어져가지고. 자, 컨택 마진을 표시를 하고요. 파닝 마진은 버칼에 비해서 링갈 사이즈는 20% 정도 줄여줬습니다. 컨택이 한쪽은 전치하고 맞닿아 있어서 삼각형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한쪽은 소구치 5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죠.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컨택이 더 넓게 표시가 되고요. 치아의 크기나 맞닿는 면적에 따라서 컨택 사이즈는 달라지는 거죠. 전치적이 좀 더 좁게 삼각형 형태로 많이 표식이 되고요. 삭제량도 보시면 순에 비해서 설을 좀 많이 깎습니다. 전치는. 그리고 마진 정리해주고요. 배열 때문에 설축은 아치가 설축이 더 좁아서 삭제량이 좀 많고요. 대구치나 소구치들은 배열이 거의 일자에 가깝기 때문에 컨택을 거의 편편하게 그렇게 삭제를 합니다. 마진은 지금 레진이 좀 많이 찍혔는데 좀 더 얇게 찍으려면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저게 이제 아치 치음마다 치주가 약간 더 두꺼운 환자들도 있거든요. 너무 진 누르는 형식이 될까봐 조금 힘을 빼고 찍다 보니까 좀 두껍게 나왔어요. 그래서 치주가 또 두께도 있으셨던 분인 거죠. 일부러 저렇게 두껍게 찍는 건 아닌데 이제 치주 두께나 전체적으로 환경이 그럴 때는 두껍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걸 얇게 하려고 프로 시절 바짝 자르거나 했다가 오히려 수축이 오면 그게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때로는 저렇게 찍혀서 나와도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진을 깎을 때 조금 더 힘 조절을 해서 깎아주면 삭제량은 많아지니까. 대량 삭제 영상이 따로 있어요, 유튜브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면 삭제하기 위해서 내부 마진 그리고 있죠. 일단 들어가야지 깎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면 삭제를 안 들어가니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면 삭제는 벌 좀 더 가는 걸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구치가 아니라다 보니까 뚱뚱한 바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날아가겠죠, 속이. 그래서 내부 마진부터 내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내부 마진을 꼭 깎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너무 대충 휘리릭 깎고 지나가니까 대충 깎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나름 다 신경 써서 깎고 있습니다. 내부 마진과 벽면, 현면, 설면, 컨택 쪽 벽면, 그리고 절단면 속도 너무 거친 거 있으면 혹은 그게 구치부 교환면이면 그 거친 부분들을 좀 더 삭제를 해서 걸리는 부분들을 잡아주는 거죠. 언더컷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톱으로 긁으면서 보여드리는 컨택 쪽 언더컷도 거칠거칠한 곳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삭제를 해주면 들어가는데 걸리는 부분이 훨씬 적겠죠. 이제 들어가는 건 확인을 했어요. 길이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짜증나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 4예요. 그러면 너무 또 작게 해도 안 되고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2번을 맞추자니 또 3번이 길고 3번을 맞추자니 4번은 또 짧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번에 맞춰서 길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치는 지금 4번하고 1번 사이를 연결하듯이 잡아줬죠. 인접에 2, 3, 4가 되게 배열이 너무 하드한 배열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아치가 아니고 1, 1만 툭 튀어나오고 2, 3, 4는 확 꺾여 있는 그런 배열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지금 소구치 튀어나온 부분, 링괄 쪽 혀 씹을까봐, 그리고 상악이라 사실 혀를 씹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혀에 걸리거든요. 환자들 혀에 걸리면 혀로 있잖아요. 건들건들 계속 건드리시잖아요. 그리고 버칼도 너무 튀어나오면 볼살을 씹거나 또 순축이 너무 불룩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걸 적당히 튀어나오게 하는데 보시면 이제 빵꾸가 바로 납니다. 2번 쪽에서. 근데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 담으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날아갈까봐 찔끔거리다가 한 세월 다 가요. 빨리 해결할 만한 것들은 얼른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교환면도 인접치하고 교합평면 높이 맞춰서 정리해주고. 지금 저는 되게 가는 발을 쓰고 있는데요. 벌을 갈기 귀찮아서 쓰는 겁니다. 그냥 뚱뚱이 발을 써주시면 훨씬 삭제량이 많아서 빨리 깎입니다.
그래서 뚱뚱이 바로 그쵸 고치죠. 나중에 깎다가 에이 이러면서 뚱뚱이 바로 지금 갈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는 절단면에서 마진 쪽 링과를 날씬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 저것도 룰이 있어요. 기업 비밀이야. 안 가르쳐줄 거야. 문화생만 가르쳐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밝힐 날이 오겠죠? 이러고 전방 운동 잡아주는 아치 설치게 해줬고 빵꾸 난 데 새로 릴라이닝을 해줬고 낀 채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정감 있게 교합이 높아지지 않고 정리가 되겠죠. 굳은 다음에 제거해서 디스크 선을 잡아주는데 일단 뭐 저기가 딱 정확한 자리인지 나도 알 수가 없으니 옆에 2번하고 눈에 보이는 2번하고 앵글, 라인 앵글을 비슷하게 잡아주는 거죠. 폭이 앵간히 좁아요. 그래서 한번 재보는 거예요. 아, 저 정도 두께로 나도 해봐야지. 앵간히 좁아요. 마진하고 연결해도 너무 좁아. 짜증나. 그럼 3번이 커질 거 아니야. 근데 뭐 3번이 사실 눈에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3번, 4번은 환자 구강에서 봤을 때 3번은 한 반, 4분의 뭐라 그래야 되지? 한 4대 위니까 40%만 보이는 거지. 앞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견치나 소구치가 좀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팍 줄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줄이면 공간이 너무 안 나오니까 나름 이제 착시를 주려고 앵글 처리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그 전에 디스크를 먼저 따고 있는 거죠. 앵글도 잡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말로 설명이 되면 내가 C급일 텐데 그지? C급은 못 되나 봐. 그러니까 마진 사이 치간, 앵글, 엠브레이저죠.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잘 빠질 수 있도록 치간 사이에 앵글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반대편 양쪽 다 해야 되거든요. 엠브레이저는 라인 앵글이자 엠브레이저가 되는데 저 부분은 대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음식물이 하면 빠져주는 배출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측에서 견치 소구치는 전체 분리해도 돼요. 근데 측절치하고 견치는 다 분리해 버리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쪼개지기 쉬워요. 애가 얇아서 쪼개지기 쉽기 때문에 링과를 웬만하면 분리를 하지 않고 절단면이랑 마진이랑 순면만 분리해 주시고 지금은 소구치 그림 그리고 있죠. 소구치 완만한 버칼 라인에 약간 뭐 기와지붕 느낌인데 우리 매뉴얼엔 기와지붕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느낌인데 링괄은 좀 꼭 사람 턱선같이 생겼죠. 매뉴얼에 그렇게 써있는데 공개를 해야 되겠네. 별 얘기는 아니죠. 그냥 닮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환면에서 마진 쪽으로 연결해주고 여기도 지금 링괄 정리해주고 있죠. 얼추 소구치 느낌이 났어요. 나중에 이제 교두만 잘 정리해주면 되니까 교두 느낌은 없고 전체적으로 라인은 나왔고 이제 견치도 4대 6지점 선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쌩까고 그냥 하고 있는데 앵가에 급했던 거야. 강의 도중에 찍어서 나중에 녹음할 때 보면 저런 거 왜 더 찍지 그냥 대충 넘어가지 그런 게 있다니까. 그리고 라인 앵글 매지할 쪽에 잡아주고 그리고 3번 쪽 길이나 2번 쪽 길이들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버로 하고 버로 못하는 건 이제 디스크 써줘야 되거든요. 절단면 길이 잘라주고 4대 6지점의 첨두용선 기점으로 4번과 3번을 연결해주고 4번은 옆에 5번보다 교도가 조금 더 높게 견치는 4번보다 첨두가 조금 더 높게 마치 스피만국처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귀찮아. 근데 어떻게 또 해줘야 인물이 나는 걸 본인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된다기보다 하면 좀 더 이뻐요. 그리고 기능도 좋죠. 교합도 빨리 맞고. 그러니까 형태를 갖추면 제일 뭐 이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태가 귀찮아도 맞춰주면 그리고 반복해주면 손에 익는 거니까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물론 오래 걸렸어요. 독학하는데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도 있었으면 한번 베껴서라도 공부해 볼 텐데 아무것도 없이 독학하느라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그런 분들한테 도움 되는 거고, 다 도움이 안 되시면 일부 어떤 포인트들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그걸로 다행인 거니까. 이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직접 배우는 거랑 그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영상 보고 따라해서 잘하면 굳이 세미나 올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독학해보세요. 다양한 영상을 계속 올릴 테니. 자, 이건 링갈 쪽에서 파닉을 뭔가 변형을 주고 있네? 이게 뭘까요? 반자정형 파닉이죠. 모디파이드 리치랩. 파닉이 무거우면 지대치가 힘들고, 파닉이 크면, 특히 교합점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뭐 높다기보다 딱 맞아도 사실 지대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파닉 링괄 쪽이 거의 닿지 않도록 터버리고 있어요. 견치가 닿지 않도록. 그리고 측절치는 나중에 교합 맞출 거고, 때에 따라서 뭐 띄워야 될 상황이면 띄우는데, 너무 프랩을 조금 한 상황이면 아슬아슬한데 템포라인 깨질 수 있어요. 크라운이면 뭐 PFM이나 지르 정도면 두께감이 있어서 괜찮을 텐데, 이게 크라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께감을 많이 못 깎잖아요, 원래가. 이거야 뭐 지르다 그걸로 포세링을 하니까 두께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어쨌든 링괄 쪽에 프렘량이 적으면 템포러리 같은 경우에는 깨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교합이 딱 맞는 상태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니까 차라리 그게 낫죠. 교합을 맞춰서 보내는 게. 너무 안 닿게 하려고만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께가 안 나오는데 안 닿게 할 수는 없어요. 적당히 눈 가리고 하세요. 그게 뭐 하랜다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깨지면 또 내 탓이란 말이야.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사이를 거칠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요거를 세라폴 같은 걸로 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근데 나는 세라폴이 없다. 그럼 디스크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 사이에 지저분한 것들을 앵글도 좀 깨끗하게 할 겸 디스크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 디스크 잘 써야 돼요. 디스크를 차라리 못 쓰겠걸랑 발판을 밟았다 끄면서 하든가, 깊이 넣으시면 안 돼요. 살짝 그냥 먼지만 턴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끝정리도 그렇고. 이거 할 때 저 숨도 안 쉬어요. 나도 몰랐는데 이거 할 때 내가 순간 숨을 안 쉬더라.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와장하고 날아가기 때문에 발판을 밟았다 껐다 하고 있고, 그리고 발판을 만약에 이제 되게 약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으면 약하게 놀려서 안 되던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먼지하고 정리 싹 털고 그루브도 한번 해주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시간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루브도 한번 해주고 마무리 이제 곧 들어갑니다. 각진 거는 될 수 있으면 덴처바로 깎아주는 게 좋고요. 팔리싱바에 의존하시면 팔리싱바는 광은 나는데 결이 부드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덴처바를 한 번 더 대준 거예요. 거친 거 좀 더 잡아주려고. 그래서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교합치 맞춰보시고요. 때를 한번 봤는데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벌을 좀 더 대고 있어요. 이때 빨리빨리 멈춰야 되는데 계속 만지작거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시간이.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얼추 나오면 얼렁얼렁 멈추세요.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합니다. 전체 외형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대칭은 나왔습니다. 괜찮네요. 워낙 크라우딩이 심해.